취업 준비하실 때 얘기 조금만 해주시면 안 돼요? 약대를 졸업하고 바로 취업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학점이 안 좋았기 때문이지. 그러면 내가 졸업할 때 2월 달에 취업 자소서를 내거나 아니면 경쟁을 하게 되면 내가 꽉탑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때는 좀 놀아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바로 취업 전선에 뛰어들지 않았어요. 대신 선배들을 찾아가서 선배님 저 커피 한 잔만 사주세요. 제가 사드리겠습니다 라고 하고 한 10분 정도 시간을 내서 어떤 회사에 어떤 직무가 있는지, 그리고 혹시나 알바로 쓸 수 있는 기회가 있는지를 찾았고, 아스트라제네카라는 회사에서 약물감시팀이라는 PV 알바를 한 달을 했어요. 이제 로슈라고 하는 스위스 회사에 지원을 하게 됐어요. 타이밍이 진짜 좋았어요. 마감 직전에 자소서를 썼고 바로 취업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았기 때문에 그 회사에 바로 들어가게 됐어요. 바이엘이라는 회사에 들어가서 한 4년 정도? 3년 좀 넘게 있었던 것 같아요. 되게 힘들었고, 그 이직 과정이나 아니면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거는 초반에 제 자기소개서 보면 진짜 이상하거든요. 저 어렸을 때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사실 회사에서 중요한 건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약사님이 자소서 코칭을 할 수 있으실 이제 충분한 분이라는 결론이 나오네요. 그쵸. 사실 자소서 코칭을 해왔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약대를 가는 친구들을 대상으로 작년에는 피단기라는 이제 학원과 콜라보를 맺어서 자기소개서나 면접 코칭을 진행을 했었었죠. 그럼 먼저 첫 번째 분의 자소서 지원 동기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야기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 자기소개서를 쓸 때 가장 중요한 점은 나를 알려야 되는데 당연한 얘기처럼 들리겠지만 핵심적으로 뭐냐면 해당 기업이 내 자기소개서를 읽고 나를 뽑고 싶어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건데, 이거는 복붙의 느낌이 좀 많아요. 얘가 좀 궁금하니까 나 자신을 좀 궁금하게 글을 써야 되는데, 이거는 기사를 가지고 온 것 같은, 이 내용을 다 빼면 사실 지원자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지원자는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치료에 이바지하고자 임상시험 모니터링 요원을 지원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본인이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치료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 본인만의 경험이 있다면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바탕이 되는 게 학교 활동이나 대외 활동, 연구 활동 등이 되는 거죠. 이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입사 후 포부를 보겠습니다. 일단 이 지원자는 사회현상에 대해서 통찰력이 있으신 분인 것 같아요. 지금 사실 현대사회가 개인의 요구를 충족시키는데 보통 이제 퍼서널라이즈 메디슨이라고 하는데 중점을 둔 사회로 변화하고 있다고 말을 하는데요. 본인의 신념과 스토리가 있는 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아쉬운 점은 본인의 이야기가 없다는 점. 한 줄 있어요, 한 줄. 입사 후 포부에 특정 개인에 적합한 치료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분석하고자 합니다 라고 쓰셨는데, 이분의 지원서는 CRA이잖아요. CRA 업무를 잘 녹여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한 거죠. 우리 회사가 이 당신을 뽑아서 당신은 입사를 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무엇을 하겠는가의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누락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써야 하냐면, 당신이 가진 어떤 능력을 발휘해서 입사해서 회사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해보고 싶다라고 전개하는 게 중요해요. 사실 이 과정에 가장 필요한 팁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현직자 인터뷰. 원하는 기업이 정해지겠죠. 그러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당 기업에 다니는 현직자의 인터뷰를 해야 돼요. 한 달이 건너면 아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 회사가 없다면 그 회사와 비슷한 회사의 친구라도 이야기를 해서 선배를 만나세요. 사실 커피값 한 잔 쓰는 건 아깝지 않거든요. 그 선배한테 커피를 사달라고 하지 말고 내가 사드리겠다고 5분만 내달라고 하세요. 그래서 어떤 업무를 하는지, 어떤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지 아셔야 합니다. 실제로 내가 쓰려고 하는 입사 후 포부에 관련된 프로젝트가 회사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줄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 회사는 어떤 가치를 두고 어떤 프로젝트에 관심을 두고 있는지를 생생한 이야기를 직접 들으셔야 합격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 친구는 CRA가 뭘 하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지원 동기에 CRA가 어떤 업무를 하는지를 먼저 봐야 되고, 그 CRA 직무에 대한 기술서가 있어요. 외국계 회사는 JD, 잡 디스크립션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너무 없습니다. 자기의 이야기가 없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그 직무에 어떤 거를 하는지가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리고 그게 내가 갖고 있는 성격이나 성장 과정에 있어서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도 전혀 나와 있지가 않아서 그게 좀 아쉽습니다. 일단 CRA들은 실험을 하지 않습니다.
실험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그 사람들과 데이터를 이야기해서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다고 돼야지 실험을 좋아한다면 연구소를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가장 중요한 건 CRA가 뭐 하는 직업인지 전혀 모른다. 지금 지원 동기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있는데 그게 임상시험을 모니터링하는 CRA가 어떤 역량을 가지는지, 그래서 내가 어떤 걸 하고 싶은 건지 그런 게 돼야 되는데 그냥 나열만 하고 있어요. 그러면 딱 봐도 나오거든요. 서류에서 탈락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입사 후 포부 같은 부분은 거기에 들어가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미래를 그리고 있는지를 보여줘야 돼요. CRA 직무를 해서 내가 CRA 매니저가 돼서, 아니면 혹은 우리나라에서 사이트 매니저가 된다던가 진로에 대한 구체성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직무를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반복적으로 생기는 일이에요.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면 가장 좋을 것 같은데, 나중에 저희가 끝나고 제가 과거에 썼던 이력서 어떤 직무를 썼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입사 후 포부 같은 경우는 입사를 한 다음에 내가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지 내부의 사람의 소리를 듣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내가 미래에 어떤 모습을 그릴 수 있을지, 정말 입사한 지 1년 후, 3년 후, 5년 후 그런 미래를 말해주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CRA 직무를 하니까 CRA가 어떤 직무로 나아가는지에 대해서 파악하신다면 그것을 내가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떤 프로젝트를 할 것인지, 내가 어떻게 능력을 향양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요새 핫하게 내세우는 키워드를 자기소개서 전반에 녹이는 게 꼭 필요합니다. 요즘 SNS에 그런 말 있잖아요. 내 20몇 년의 삶을 어떻게 몇 분 만에 판단하냐. 너무 옛날 거라고요? 미안합니다. 그런데 그건 저도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말 몇 분 안 되는 시간 안에 인사 담당자를 사로잡아야만 해요. 오늘 알려준 팁을 잘 활용하면서 자기소개서를 정말 나만의 매력을 뽐낼 수 있는 무대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속상하다. 네. 제가 많은 진짜 보건산업진흥원도 그렇고 계속 하는데 이런 거 보면 많이 속상한 것 같아요. 서로 시간을 쓰는데 이 친구도 너무 아쉽고 이 친구한테 미안하지만 네. 나중에 한번 정말 제가 빨간 펜으로 한번 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친구가 상처받고 울지 않았으면 좋겠네. 안녕하세요. CRA 분야에 지원하게 된 윤지희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먼저 임팩트 있게 빡 그 두 가식으로 빡 주면 면접을 하다가 말을 할 때 갑자기 끊고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 경험은 어디서 했는지, 어떻게, 언제, 그리고 얼마나 했는지를 물어볼 수 있거든요.